115만 5천 원. 오늘 아침 여러분의 주식계좌 창에 찍힌 이 숫자를 보며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땅을 쳤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스닥의 삼천당제약 이야기입니다.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 이른바 황제주가 코스닥에서 탄생했습니다. 에코프로 이후 무려 2년 7개월 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삼천당제약 사겠다는데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에 똑똑하다는 젊은 투자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실적도 안 나오는 바이오주를 왜 사냐? 거품이다 라면서요. 하지만 지금 그 할머니는 모두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코스닥의 새로운 왕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11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소름이 돋아야 할까요? 오늘 지구용에서는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꿈의 무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아주 담백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수치부터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삼천당제약이 보여주는 숫자는 상식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시가총액 26조 원, 코스닥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고작 85억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26조 원짜리 회사가 1년에 85억 원을 번다. 이걸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로 계산하면 80배가 넘습니다. 보통 1배만 넘어도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네 라고 하고 10배만 돼도 엄청난 고평가다 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80배입니다. 이건 기업의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적을 통째로 끌어다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그 기적이 뭐길래 시장이 이토록 광기 어린 베팅을 하는 걸까요? 바로 먹는 인슐린과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주사 바늘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배나 허벅지에 직접 바늘을 꽂는 공포, 그리고 그 번거로움. 그런데 삼천당제약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알약으로 만들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이랑 약 하나를 막으면 끝나는 세상.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히 약 하나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40조 원 규모의 인슐린 시장과 그보다 더 큰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는 폭탄이 되는 거죠. 시장은 지금 이 알약 하나에 26조 원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단순히 약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의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주인공은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그 거대했던 자금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곳으로 1조 원 넘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자, 이제 다음 주조주는 바이오다 라며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을 미친 듯이 쓸어담기 시작한 겁니다. 삼천당제약이 내세우는 필살기는 S패스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아주 강력한 요새입니다. 위산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죠. 인슐린 같은 단백질 약물은 이 불길에 들어가면 바로 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사로 요새를 우회해서 혈관으로 직접 꽂았던 겁니다.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 약물에 특수 방열복을 입히는 겁니다. 위산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소장벽이라는 닫힌 문을 잠시 열어 통과시키는 거죠. 이 방열복 기술이 성공한다면 삼천은 약을 직접 만드는 회사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제약사에 이 옷을 빌려주고 통행료를 받는 슈퍼 플랫폼이 됩니다. 85억 벌던 회사가 26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일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인류 의학사의 거대한 묘지입니다. 먹는 인슐린은 지난 100년간 수많은 천재와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덤으로 들어간 분야입니다. 세계 1위 당뇨병 치료제 기업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를 아시나요? 이 분야의 끝판왕입니다. 얘네도 2016년에 먹는 인슐린 개발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알약으로 먹으면 주사보다 흡수율이 너무 떨어져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스라엘의 오라메드라는 회사도 임상 3생까지 갔다가 작년에 효과 없다는 성적표를 받고 주가가 폭락하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지금 그 거인들이 쓰러진 데스밸리에 발을 들인 겁니다. 최근 유럽에 임상 1, 2, 3 계획서를 냈다고 하죠. 시장은 계획서를 냈으니 이제 성공이다 라며 축포를 터뜨렸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겨우 시험장에 입장할 티켓을 산 겁니다. 임상시험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그날로 26조 원의 꿈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말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삼천당제약의 전인석 대표가 최근 주식 2,500억 원어치를 팔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바로 지금 말이죠. 이유는 증여세 낼 돈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내로 회사의 체급을 완전히 바꿀 중대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게 참 묘합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건 분명한 악재인데 더 큰 게 오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더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한국 ESG 기준원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통제나 회계 투명성에서 낙제점이라는 소리입니다. 26조 원짜리 거대 기업의 지배구조가 D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삼천당제약과 알테오젠 두 거물의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최근 8천억대 계약을 따내며 진짜 왕은 나다라고 외치고 있죠. 비웃음을 샀던 할머니의 선택이 전설이 남을지 아니면 비극의 시작이 될지 이제 곧 결정될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죠. 삼천당제약이 진짜 황제로 남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연말에 나올 유럽 임상 데이터가 주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대주주가 박속한 중대한 소식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년의 금기를 깨는 혁명의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26조 원짜리 거대한 신기루를 보고 계신가요? (140조 원입니다) 무려 140조 원. 2030년, 불과 4년 뒤에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돈이 오로지 살 빼는 약 하나에 쏠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가구 7곳 중 한 곳이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진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하루 종일 떠드는 소리 때문이죠. 떡볶이 먹고 싶다. 어제 먹은 치킨 남았나? 이 집요한 생각들. 전문가들은 이걸 푸드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이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립니다. GLP-1, 복잡한 이름 다 떼고 쉽게 말하면 가짜 배부름 호르몬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밥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약은 그 신호를 수십 배 강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유지합니다. 뇌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나 지금 배 터지기 직전이구나.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이 약을 맞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칼로리 섭취가 21%나 줄어듭니다. 식료품 지출은 3분의 1이 사라졌죠. 이게 개인한테는 축복인데 시장에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간식을 70%나 끊어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들르던 스타벅스, 퇴근길에 사가던 도너츠가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약이 단순히 밥만 안 먹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도파민 보상체계 자체를 건드립니다. 술, 담배, 심지어 마약 같은 중독성 행동까지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인류의 충동구매 DNA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맥도날드나 펩시 같은 기업들은 손 놓고 망하기만 기다릴까요? 절대 아니죠. 이들은 지금 비만 치료제 친화적이라는 간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네슬레는 아예 바이탈 펄스트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약을 맞으면 근육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꽉꽉 채운 양은 적지만 영양은 높은 전용 식단을 판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식당들도 눈치가 빠릅니다.
치폴레는 단백질 컵을 내놨고 올리브가드는 1인분 양을 줄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약 때문에 다 못 먹고 남기는 고객들을 잡으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슈링크플레이션의 향기가 납니다. 양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가격은 그만큼 안 내려가거든요. 오젬픽 메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실속은 기업이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현상은 초콜릿 시장에서 터졌습니다. 월간은 비만 약이 퍼지면 초콜릿 회사가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스위스 초콜릿 회사 린트의 데이터를 보니 약 먹는 사람들이 초콜릿을 일반인보다 3배나 더 많이 삽니다. 왜냐? 밥은 안 먹어도 아주 비싸고 맛있는 초콜릿 한 조각은 나를 위한 보상이다 라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소비의 축이 양에서 질로 그리고 작은 사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고추장과 김치입니다. 갑자기 웬 국뽕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식단 지침에 김치가 등장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먹으라는 권고죠.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옥스퍼드 의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암 연구를 하다가 고추장 근처에 있던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발견된 물질이 K-페르멘토신입니다. 현대의학이 수백 년간 찾던 표적 항암제의 원리가 이미 한국 할머니들의 항아리 속에 있었다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고추장의 캡사이신은 발효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K-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혈관 속 플라크를 제거하고 지방세포를 근육세포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추장을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이 체지방이 32% 감소하고 근육량이 18% 늘었다는 수치. 이건 웬만한 비만 치료제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이 한 달에 $1,000씩 내고 위고비를 맞을 때 우리는 식탁 위에서 이미 천연 비만 치료제를 먹고 있었던 셈이죠. 심지어 아침 공복에 고추장을 섭취하면 기초대사량이 23%나 올라간다는 국내 연구팀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습니다. 그럼 고추장만 먹으면 위고비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위고비 같은 약은 비반응자가 15%나 됩니다. 약을 100만 원어치 넘게 맞아도 살이 1kg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뇌의 도파민 회로가 약물보다 강하거나 유전적으로 수용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요요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경고합니다. 약으로 억눌렀던 식욕은 약을 끊는 순간 폭발합니다. 스스로 식욕을 통제할 힘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약만 끊으면 몸은 이전보다 더 무섭게 칼로리를 빨아들입니다. 결국 승자는 누굴까요? 약을 파는 제약회사일까요? 아니면 건강식을 파는 식품회사일까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 푸드 노이즈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식관을 만드는가? 둘째, K푸드가 단순히 맵고 자극적인 먹방 아이템을 넘어 글로벌 웰니스 브랜드로 자리 잡는가? 이미 세계적인 제약회사 연구소장들이 한국 시골마을 항아리를 뒤지고 다닙니다. 30년 연구한 신약의 해답이 여기 있었다면서요. 우리는 지금 140조 원짜리 시장의 열쇠를 식탁 위에 두고도 정작 남의 나라 알약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싼 돈을 내고 뇌를 속이는 알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게 만드는 천년의 식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